투표해 나는 물론 형 누나 오빠 언니 동생까지 투표해 그렇게 밭을 갈아야 한다. 투표해 투표 다스베이다 총선 특집 6회 그리고 110회 시작합니다. 컷! 시작하겠습니다. 흡족해요. 다스베이다가 너무 자주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요일도 헷갈리고 토요일 날 마지막 방송을 한 이후에 하이라이트만 또 편집해서 올릴 테니까 못 보신 분들은 그때 또 쭉 보시면 됩니다. 예. 브리핑. 자, 오늘 이야기는 공작. 공작은 내가 전문가잖아. N번방.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터뜨렸어야 해요. 못 터뜨렸어. 왜? 떠들어가지고. 스텝이 꼬였어. 라고 추정합니다. 왜 N번방이냐? N번방 사건은 빅데이터의 관점에서 코로나를 검색해서 상회했던 유일한 단일 사건이에요. 지난 주말 뜬금없이 우리 당에 N번방 연루자가 있다면 정계에서 완전 퇴출. 번역하면 민주당에 있을 예정이니 정계 퇴출시켜라. 시나리오의 기승전결주의 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걸 하느라고 N번방 TF를 만들었어요. 이것부터 웃겨요. 선거 기간에 N번방 범인 체포로 후보가 합니까? 검사 출신의 김웅 후보가 여기 TF 멤버입니다. 바로 김웅 후보 등장해서 전에 해당되는 조국, 버닝썬, N번방. 엄청난 무리수예요. 누가 봐도 이 연결은 무리수인데 왜 이렇게 연결했느냐. 시나리오 작가는 그 다음이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연결해서 공격할 포인트들을 밑밥을 깔아두는 거예요. 이게 작가들의 한계예요. 자기들은 처음과 끝을 아니까 이게 스포일러가 된다는 걸 몰라. 자기들 머리에 빠져서 조국을 위해서 버닝썬을 은폐했고 그것이 결국 N번방까지 갔다. 이렇게 잡아놨다는 거죠. 골격을. 이렇게 작업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전에 등장 인물은 중간거리가 이제 버닝썬이니까 버닝썬 1년 전에 여당에 제보했으나 묵살했다. 그 다음날 나온 거예요. 이게 볼륨이 커졌죠. 박형준 선대위원장이 뚝 등장해가지고 버닝썬 김모 씨가 등장해서 1년 전에 제보했는데 묵살당했다. 경찰에 신고해야지. 이 프레임은 민주당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묵인 방조의 책임이 있다고요. 네. 스포일러 대방출 시나리오 작가 바꿔야 돼요, 여기. 자, 이런 수순들이 준비되어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이 수순대로라면 대략 선거 한 8일 전쯤. 오늘은 터뜨렸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랬을 거예요. 8일이면 충분하다. 라고 추정합니다. 사전 투표가 있으니까 한 8일 전쯤. 그렇게 머릿속에 넣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시작했지. 근데 제가 월요일 날 선수를 친 거예요. 우왕좌왕. 성인지 감성으로 저를 공격합니다. 다 좋다 이거야. 어? 얼마든지 공격해. 원하던 바야 나한테 와. 나랑 놀아. 다 좋은데 이게 뭐야 이게. 씨발. 나한테 오는 건 좋은데 사진은 바꿔줘. 이날 알바들을 좀 풀었어요. 이거 음모론이다. 좀 돌려봤어. 소용이 없지. 최근에 유시민 학습 효과가 있거든요. 공작이 실제로 있구나. 이 학습 효과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내 계획대로 착착 맞아 떨어졌어. 아주 좋아. 제가 보기엔 이 작가는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쓴 게 아니에요. 이건 처음부터 클라이막스, 결말을 정해놓고 그 중간을 그린 것이다. 전문가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연 배우가 등장할 차례잖아요. 쭉 밑밥을 깔고 자기들 딴에는 치밀하게 한다고 하나 스포일러를 막 스스로 뿌리면서 주연 배우가 나올 차례인데 갑자기 중간에 까메오가 등장합니다. 저는 이거는 예상 못했어요. 다른 건 내가 다 예상했거든? 졌어 내가! 까메오 등장! 출연 제한은 없었는데 무단 출연한 것이 아닌가.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 누가 뭐래도 조주빈 아니겠는가. 유명인을 자신이 가지고 놀았다는 걸 과시하는 이 주연 배우. 그쪽 사고방식을 심도 깊게 연구한 저로서는 조주빈의 입이 열리는 순간 아, 이 건은 만든다. 그럼 어떻게 만들까? 일요일 날 뜬금없이 N번방 정치인 연구 퇴출. 그 다음날 이런 기사가 떡 떱니다. 검찰 조주빈 압수수색. 그 기사의 내용 중에 서신 휴대전화 각종 물품 메모지가 나오셨어요. 조주빈은 이미 수감됐고 어떤 기자도 접근이 안 돼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선거 끝난 뒤에 밝혀지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노무현이 NLL 포기했다. 이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졌지만 선거는 다 끝났는데 공적하기 최적의 조건이다. 예를 들자면 메모지로도 충분한 겁니다. 그 메모지를 누가 봤어? 나중에 그 메모지에 그런 게 없었다고 해도 돼. 혹은 다른 뜻으로 쓴 거라고 해도 돼. 그런 방식이 있고 오늘은 또 이런 게 나왔어요. N번방 회원 신상 SNS 무차별 유포. 이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막 무차별 유포가 돼. 이걸 보수매체가 받아요? 종편이 받아요? 검찰은 확인해 줄 수 없어요? 당이 받아요? 댓글이 총동원됩니다. 보수가 부리는 여성단체 있습니다. 이쪽 진영의 여성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막 항의 전화합니다. 왜 입장 내지 않냐고? SNS 총동원, 언론 총동원, 단체 총동원, 포털 총동원 모두를 다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20대, 40대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이 층의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거죠. 반면에 보수는 결집시키고. 그래서 1000표 이내의 격전지 많습니다. 거기서 모두 승리한다. 그리고 단독 과반 이런 꿈을 꾸고 있었다라고 추정합니다. 이 내용 속에 민주당의 후보나 현 정부의 상징적인 인물이나 타격을 줄 만한 누군가 그 이름을 연결해서 막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단독 과반 내 꿈을 꾸고 8일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돼. 진보진영의 유권자들이 유시민 학습 효과가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 뭐가 나오나 검색하면서 이 새끼들 뭘로 할까? 이렇게 되면 그쪽이 시작하면 역으로 결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역시 공작을 했구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꿈을 깨라. 자,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마지막 순간까지 간절하게 코로나로 밭을 갈고 투표를 하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의 당원이고 민주당의 비례는 시민당이에요. 민주당, 시민당의 합으로 단독 과반, 압도적 다수당, 그게 이런 공작을 다시는 안 보는 길이다. 밭을 갈아라. 금요일 오후 상황. 오후 1시 52분. 통합당, 여권 인사, 자녀, N번방, 연루, 제보, 주말, 공개는 이견. 관계자는 자칫 확인이
되지 않는 제보를 공개할 경우 정치적으로 역풍만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오후 3시 42분 통합당 주말 N번방 폭로 없다. 미래통합당 텔레그램 N번방 근절 태스크포스는 폭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 우냐? 오늘은 실패 이 새끼들아. 지켜보겠스. 박시영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박사님. 자, 이게 금요일 날 올라갑니다. 토요일, 일요일 많은 분들이 보게 될 내용인데, 자, 전체 판세 한번 쫙 정리를 해주시죠. 좋은 말로 할 때. 앞자락 안 깔았어요? 안 말해. 나 지금 공작 담당이야. 아, 공연. 2004년 기억나세요? 탄핵 때 치러졌던 17대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열린우리당이 몇 석 얻었는지 기억나세요? 129석. 지역구에서. 그때 굉장히 요란했습니다. 여론조사 하면 뭐 180석. 그렇죠. 그렇게 예상을 했었죠. 그 당시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여당이 우세할 것 같긴 한데 압승할 수 있을까? 그렇죠. 대통령 지지율은 뭐 지금 계속 올라요. 대통령 지지율만 보면 전화면접 조사로 59%에서 60% 나옵니다. ARS 중심의 뭐 리얼미터 이런 거는 53%대가 나오는데, 만약에 전화면접 조사 방식대로 60%가 실제 민심이 맞다면 샤이 보수가 뭐 3% 내지 5% 있다라고 가정하고 130석은 넘어가고요. 140석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는 모르니까, 특히 이제 공작의 대가이신 김어준 총수께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실제 예측치를 맞추라는 것은 좀 섣부르다는 느낌은 들고요. 수요일까지 여론조사 실시를 하고 여론조사 결과들이 막 쏟아질 겁니다. 대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민주당이 140석 가져간다. 그리고 150석을 돌파할 수도 있다. 금요일 나갈 때는. 그러니까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박시영 일로 와 이 새끼 막 이럴 수가 있어. 수요일날 저녁 6시 현재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수요일 날 시점으로 140석은 넘길 것 같아요. 수요일 현재로 보면. 자, 그런데 경합지가 어떻게 결론 나느냐. 경합지는 1000석 이하로 1%, 2% 이내로 승부가 나는 데가 많거든요. 500명만 안 나오면 지는 거야. 그래서 이 막판에 밭을 갈아줘야 되는 경합지들 정리해 주세요. 일단 서울부터 할까요? 네. 첫 번째는 송파을, 최재성, 배현진. 여기는 뚜껑 열어봐야 합니다. 최재성 후보가 최근에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1, 2% 앞서는 결과도 발표는 됐습니다만, 이 지역은 끝까지 가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광진을, 거의 대선 캠프 분위기가 나요. 고민정 후보가 밖에서 유세하면 같이 사진 찍자고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후보가 정당 지지도 외에 인물 지지도가 꽤 있어요. 한 10%포인트는 인물 표문이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고민정 후보의 당선이 왜 중요하냐면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잖아요. 대선 후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지역구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밭을 열심히 갈아줘야 되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양천갑, 목동이 있는 지역이죠. 황희인데요. 거기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양천갑. 이 지역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접전 지역 용산. 용산도 굉장히 붙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주목해야 할 서울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데는 전화를 해요, 전화. 친구나 가족이나 지인한테. 경기로 넘어가 보면 서울보다는 경기가 더 좋습니다. 경기도에서 통합당이 고전합니다. 경기도의 접전 지역은 어디냐면 용인벨트와 분당벨트, 평택, 남양주병. 요 벨트가 딱 접전 지역입니다. 남양주병은 김용민 변호사, 주광덕 여기 딱 붙어 있죠. 조국대전이 붙는 지역이고요. 그다음 여주 양평도 거의 붙어 있고 이천도 붙어 있습니다. 옛날엔 해볼 수가 없는 지역인데 민주당 후보들이 이천, 여주, 양평 다 해볼 만한 지역으로 바꿔놨습니다. 그건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 힘입은 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지역이 분당 갑을, 거기도 박빙이고요.
그다음에 그 용인 수지, 정춘수 그리고 이탄희 거기도 이제 박빙이고 그 옆에 오늘 다 나와요 이분들. 예, 그 용인 벨트 여기가 다 박빙 지역입니다. 그리고 원래 열세했던 평택, 갑을이 다 박빙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성도 박빙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김학영 아시죠? 예. 뉴스공장에 많이 나왔던 거기도 박빙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원래 열세했던 지역이 다 박빙 지역으로 붙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민주당이 우세했던 지역은 대개 10%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13개 지역구인데 민주당이 7대 6 선거 구도였는데 지금 13곳 중에서 민주당이 확실히 진다 할 만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다 접전입니다. 동구 미추홀, 윤상현과 남영희가 호각지세고 연수을 민경욱이 나오는 지역이죠. 정일영, 이정미. 근데 이제 거의 붙어가는 느낌이고요. 거기는 이정미 후보도 득표로 20% 정도 되기 때문에 최후의 여론조사를 보고 이정미 후보로 몰아주거나 아니면 정일영 후보에게 몰아주거나 그런 전략투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보수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중구, 강화, 옹진 거기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조택상 후보가. 월요일 날 나왔어요. 네, 이 지금 인천 13개 지역 중에서 자신 있게 통합당 후보가 앞선다라고 얘기할 만한 데가 없어요. 접전 지역이 4-5개 있을 뿐이에요. 그런 그래서- 저전직을 위해서 공작을 때리는 거네. 네, 그리고 고양에서는 고양 갑 심상정 의원 지역을 빼고 나머지 3지역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 후보가 다 이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양 갑만 심상정, 문명순 두 분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느냐 아니면 그 사이에 어부지리로 통합당 후보가 되느냐. 전반적으로 문명순 후보가 상승세를 띠는 건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심상정 후보도 상승세를 띠고 있고요. 문명순 아니면 심상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고양 근데 이제 안심할 수 없는 게 그 지역은 지난번에 심상정 후보가 당선될 때에도 마지막 투표하면서 200표 차로 이겼거든요. 3자 모두 당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 표심이 누구를 전략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수도권이 121석입니다. 지난번 총선 때 새누리당이 35석을 했어요. 민주당이 82석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90석은 넘기고요. 95석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수요일 6시 현재. 목요일 날 가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충청권이 28석입니다. 대전은 민주당 4석, 새누리당이 3석이었거든요. 황운하가 나오는 중구가 있습니다. 최근 조사를 보면 황운하 후보가 조금 앞서 있는 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대전은 6석 정도를 민주당은 기대하는 것 같아요. 2석은 더 얻을 수도 있다. 6석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대전 쪽이 민주당이 확고하게 우세 지역으로 바꿔놓은 것 같고요. 충남이 11석인데 충남에서는 보셔야 할 게 딱 그 3군데. 서산태안, 청와대 네. 부속실장 했던 조한기가 박빙이고요. 그다음에 아산갑, 복기양 거기가 박빙이고 공주 부여 청양 박수현 거기가 박빙입니다. 충북은 전체가 8개인데 4개 지역이 다 우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박빙이나 박빙 열세인데 곽상원 후보 어때요? 박상원 후보가 쫓아가는데 제일 관심 지역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제천 단양에 이우삼 의원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과연 수성을 할지. PK로 넘어가면 지금 부산은 바람이 확실히 불었는데 이제 대통령 바람이 분 거죠. 18개 중에서 9개 내지 10개가 접전 지역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몰라요. 중구 영도의 김비호, 사을의 이상호, 북강서을의 최지은, 그다음에 사상의 배재정. 현역 의원들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원외 후보님들 연구가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양산이 고전하는 양산입니다. 그러니까 황기철, 창원 진해 해도 조금 좋은 조사 결과 나왔어요. 앞서가는 느낌이 나오고 최근에 역전. 왜냐하면 인물 경쟁이 좋거든. 이달곤 후보에 비해서는 황기철이 확실히 인물 경쟁이 있습니다. 치고 나가고 있는데 양산 을에 김두관 후보하고 나동현 후보하고 계속 박빙이었는데 조금 밀리는 느낌도 있어서 이 지역이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지역이죠.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 지역으로는 거제 박빙 지역입니다. TK는 수성갑에 김부겸 의원 관심 지역이죠. 그 다음에 호남은 딱 2개예요. 군산의 김관영 신영대 나오는 지역하고 남원 임실 순창에 이강래하고 이용호. 박지원 의원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게임 끝났다고 봅니다. 게스트가 한 명 없어질까봐 뉴스공장에. 지금 그 걱정하는 거야. 편집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원하고 강원은
원래 7대1이었잖아요. 강원은 6개 지역이 접전이에요. 깜짝 놀랐죠. 이광재하고 송기현 의원이 있는 원주 가불은 확고하게 10% 이상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춘천에서 허영 후보가 김진태 후보를 앞서는 조사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가끔 김진태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는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끝까지 가봐야 하고 강릉이 4파전 양상이고요. 영월 평창 쪽에 원경한 후보, 속초 고성 쪽에 이동기 다 접전입니다. 한 5차 범위 내에서 다 앞선이 뒷선이 이러고 있거든요. 강원도는 이광재 효과도 있지만 이쪽 라인은 평화를 원하거든요. 강원도하고 이 춘천권이 굉장히 효다 노릇, 그 다음에 경기도, 인천 이런 데가 민주당한테 굉장히 효자 노릇하고 오늘 수요일 날 6시 현재로만 본다면 미래통합당이 100석을 못 얻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세게 던지는데 보니까. 수요일 6시 현재. 7시도 아니야, 6시 현재. 토요일 날 다시 나올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랬었는데요. 역시 선거는 끝까지 지켜봐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요동칩니다. 마지막에. 언제나 얼마나 요동칠지는 모르겠으나 요동치게 만들려고 노력하죠. 내가 왜 다스베이드를 이렇게 많이 하겠어. 끝까지 지켜봐야 되거든. 끝까지. 옛날에 조폭들이요 팔에다가 문신을 하면서 착하게 살자. 미래당은 무슨 미래당입니까? 지금까지 해온 게 전부 다 발목 잡기, 토착 외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응? 그런 당하고 우리가 싸울 가치가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할 일도 바쁜데 21대부터는 새로운 역사다, 새로운 정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선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최백은. 안녕하세요. 경제학자 최백은이 아니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 최백은입니다. 어우, 요즘 연락이 잘 안 돼요. 어디세요? 제주도. 어디세요? 부산. 좀 있으면 서울. 너무 바쁘셔. 오늘 주제는 뭐냐면 나 힘들다. 나는 외롭다. 저는 솔직히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 우리 깨시민들이 맡으라고 요청할 때 민주당 지지층들이 다 찍어준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최근 여론조사 보게 되면 한 20%, 21% 이 정도뿐이 안 나오더라고요. 더불어시민당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슬픕니다. 힘들어요. 제가 더불어시민당을 만들 때 사실은 국회의원 하고 싶어 했던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없다. 하고 싶은 분은 다른 정당 가서 하라. 제가 이 정치판을 한 달 넘게 좀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참 특별한 존재들이더라고요. 우리 김어준 총수가 잘 표현하는 욕망의 원형질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그게 아주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번에 정치판 들어와서 그걸 정확하게 이해했는데 경제학의 주인 대리인 문제라는 게 있어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근데 국민은 사실 근데 4년에 한 번씩 투표할 때만 주인 행사하고 평상시에는 다 유임을 하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정치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국민들의 욕망과 다른 욕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임기 후반기로 접어듭니다. 3년차 지금 4분기니까 후반기가 되게 되면요. 정치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에만 그러니까 매달릴 수가 없어요. 자기들 셈법을 또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상황에 따라서. 그랬을 때 문재인 정부를 결국은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개인이 아니라 저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봐요. 민주당이 일당이 되고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획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도적인 장치라고 봐요. 일당 뺏기면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는요. 그런 점에서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 일당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당이에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그래가지고 1번부터 10번들 중에 2명 소수 정당 후보들은 각 그 소속 정당의 정체성을 인정해준다. 나머지 후보들은요, 저희가 시민사회 영역한테 추천을 의뢰했을 때 대전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문재인 정부 지지가 전제 조건이었었어요. 2가지 대의를 가지고 더불어시민당 만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첫째는 일당을 지켜내야 된다. 둘째는 소수 정당들한테 좀 기회를 줘야 된다. 민주당 분들이 바보입니까? 여기 후보들이 민주당하고 다른 길을 갈 사람들이라면은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했을 것 같아요. 그게 가능했겠냐고요. 화를 내시냐고요, 왜?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의 비례 정당이에요. 더불어시민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전히 그러니까는 열린민주당의 분들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었다거나 그러다 보니까는 문재인 정부하고 더 가까우신 분이 아니냐 그러시는데요. 그분들도 셀럽이고 개혁성 저 인정합니다. 근데 셀럽 개혁성 저도 그 정도에 한몫 끼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더불어시민당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민주당이 일당 되는데 가장 최선책이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민주당이요, 일당 못 되게 되면요, 2027년까지 암흑의 시계가 전달될지 모릅니다. 진짜예요. 국회의원 4년이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2022년까지죠? 그때 정권 뺏겨보세요. 2027년까지 암흑의 시기가 전개되어져요. 지금 우리나라 국운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거 문재인 정부의 리더십을 굉장히 찬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꽃피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어서 물려줘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더불어시민당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을 일당 과반 의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주변에다가 민주당의 비례정당이 어느 정당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들 하세요. 자기한테도 와서 시민당 대표인데 어디 찍어야 되냐고 물어보고. 꼭 이겨야 되는 지역 5분 타임 드리는 시간입니다. 고민정 후보.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진을 고민정입니다. 야, 모두가 주목하는 지역이에요. 그죠? 모두가 맞습니다. 주목하는. 꼭 네. 이겨야 되는 지역이야. 내 친구가 있는 곳이야. 네, 서울시장 때 무상급식 반대하면서 어떻게 잘 해보려고 했는데 보수의 아이콘이 되려고 내가 보수의 꼬깔콜을 만들었어요. 그 이후로 그 양반이 안 풀려요, 오랫동안. 친구야, 미안해! 오세훈 후보가 저쪽 동네에서는, 인물 지지도가 있어요. 정당을 떠나서. 그렇더라고요. 예. 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앞서는데 인물 지지도라는 게 있어요. 언젠가 대권 후보로 나갈 사람이라고 하는 그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끝장을 내고 가세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 후보가 만만치 않은 선수이고 생각보다 네거티브도 굉장히 거세게 하고요. 기술 많이 들어오죠.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선거 많이 해본 사람이거든. 얼마 전에 이제 토론회를 했는데 초선으로서 거수기밖에 안 하지 않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당신도 거수기였냐 했죠. 근데 아무 말 안 하대요. 제가 지지율이 늘 조금이라도 하여튼 더 높았었거든요. 네. 근데 쑥스러워? 네, 쑥스러워요. 근데 늘 캠프 안에서는 절대 그거 믿지 말아라. 언제 뒤집힐지 모른다. 뚜껑 열어봐야 된다. 우리는 지금 초접전이다. 늘 그 긴장감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 추이를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오늘까지가 마지막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군데에서 그 결과들이 좀 나왔길래 유의 깊게 봤는데 더 벌어졌어요. 아싸. 박수! 아니, 네. 이런 지역에서 확실하게 이겨줘야 돼요. 그죠? 확실하게. 저쪽에 만약에 이긴다면 대선 후보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대권에 도전할 생각 있으십니까? 그때 대답을 계속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대권에 도전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대권 도전한다 그러면 의원직을 또 내놓을 테니까 그러니까 1년 반밖에 안 할 거 아니냐 이 질문인 거죠. 그렇죠. 어머 얄미워.
뭐 말한 대로 지키시겠죠, 뭐. 네. 그러니까 고민정 후보는 상대의 대선 후보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이겨야 돼. 맞습니다. 그냥 뭐 1, 2% 접전으로 이기는 건 제 목표가 아예 아니었고요. 애초부터. 진짜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애초부터 저의 계획은 무조건 큰 차이로 이긴다. 내가 이길 건데 큰 차이로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왜 생겼냐면요. 네. 청와대 대변인을 막 끝마치고 나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변인을 정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왔는데 겨우겨우 어렵게 이긴다. 그러면 내 면이 서지 않는다. 제가 바닥 민심의 변화를 요즘에 좀 느끼고 있습니다. 선거 운동을 해본 사람들은 꼭 이 얘기를 해요. 바닥 있어. 민심을. 초기에 왔을 때는 약간은 거리를 두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는지 조금씩 이제 선거 전략을 가르쳐 주세요. 이제 광진의 지역 특징, 주민들이? 예. 광진의 특징은 한 군데에서 막 30년, 40년 동안 장사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저쪽 부동산에 가면 한 3명 정도 앉아 있어. 가서 인사하고 와. 저쪽에 마음을 가면 얻었네. 마음을 얻었어. 그죠? 저쪽에 가면은 약간 성향이 조금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좀 그래. 그러니까 가서 한마디 하고 와. 막 이런 걸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니 요새는 하루에 한 명씩은 우는 분을 만나요. 하루에 한 번씩. 저를 이렇게 부여잡고 꼭 이겨야 된다. 막 우세요. 오세훈이라는 큰 정치인을 만나서 막 힘겹게 싸우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운가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민주당이 계속 지켜왔던 광진인데 반드시 큰 차이로 이겨야지 면이 선다. 어떻게 이곳에 오세훈 후보를 들여놓게 하냐 하면서 막 눈물을 보이세요. 동네 사람들 거치네. 진짜 뭉치고 있구나. 진짜 많이 느낍니다. 자, 그러면 네. 광진 주민들에게 한마디 하시고 들어가 주세요. 예. 여러분, 진짜 그 죽기 살기로 나왔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뭐 청와대로 돌아갈 수도 없고, 뭐 학교로 가는 곳도 없고, 저는 그냥 여기 광진에서 뼈를 묻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예. 하지만 가까스로 이기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용인만 찾아주지 마시고 그냥 광진을 5명씩 찾아주세요. 네. 그래서 꼭 큰 차이로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큰 차이로 이겨야 돼.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 정청래 스쿨.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소개인 정청래입니다.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박성환입니다. 착석. 네, 오늘은 박빙 판사 김승원 수원 장안구에서 출마한 전직 판사 문재인 정부 행정관 최 기장 판사는 여기 한번 나왔는데 금천구에서 전직 구청장이 나왔어요. 떨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 팀을 어리둥절 팀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판사님들이 선거판에 오잖아요. 모든 게 어리둥절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대체? 아닙니까 두 분? 예, 맞습니다. 아니, 처음에 이제 선거 운동복을 입고 유권자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저기서 3분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창피해갖고 딴 길로 가서 이렇게 숨고 가셨는가 이렇게 확인하고 식당이라든가 거기 들어갈 때 눈을 꽉 감고 이제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인사드려도 될까요? 동절했죠. 김승원 후보는 그래도 일취월장했어요. 근데 최기상 후보 전화했어요 어제. 최기상 판사 다스베이다 출연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환호하고 막 난리가 나요. 저 지역 일정 때문에 안 되는데. 이전에 한번 나왔 이후에 거리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근데 여기는
제가 하도 딱해서 딱했어. 같이 시장을 한번 돌았어요. 그럼 저랑 같이 다니면서 안녕하십니까 최기상입니다. 막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정청래원 여기 어떤 일이에요? 막 이러면 옆에서 저 최기상입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뒤에서 가만히 서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상인분들이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어서요. 손님이 없을 때가 있는 경우에는 또 죄송해서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손님과 한참 말씀 나누고 계실 때는 또 방해될까봐 이러다 보면 그럼 손님이 있으나 없으나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다행히 우리 정청래 선배님께서 와주셔서 네. 그때 엄마 대단했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깜짝 놀래갖고요. 제가 약간 좀 팁을 드리면 예. 제가 판사 그 옷을 좀 더 일찍 벗었습니다. 예. 용기가 안 나고 그럴 때는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을 1년 모시고 그 문재인 대통령님 3층, 임종석 비서실장님 2층, 한병도 정무석 그다음에 저 1층에서 근무를 했는데 힘들 때는 유튜브 그 대통령님 나오는 그 영상을 보세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막 눈물이 쫙 흐르면서 그래 해야지 그러면서 나가게 됩니다 거리로.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김승원 후보는 본인이 출판 기념이라는데 저를 좀 초청하고 싶었나 봐. 근데 엄두가 안 나잖아요. 한병도 전 정무수석을 시켜가지고 전화 왔어요. 형님 김승원이라는 판사가 있는데 행정관이 있는데 저랑 진짜 피를 나는 의형제야. 근데 피를 나는 건 의형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본받아야 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인연이든 잡으셔야 돼요. 어떤 어떤 인연이든. 뭐 동네는 어떻습니까? 수원 장안은 유권자가 20만 정도 되는데요. 그 전에 저희 이제 염태영 시장님이 이제 민주당 출신이신데 또 토대를 마련해 주셔서 3번 연속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이 된 곳입니다. 근데 이제 직전에 이찬열 의원님께서 민주당으로 당선되시고 이제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으로 이제 넘어가셨는데요. 다시 한번 그 민주당의 깃발을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그 수치상으로 어떠냐 이거죠. 비공개인데요. 뭐 2자릿수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두 자릿수 아슬아슬. 2주 전만 해도 명함 못 드리고 피해 다니고 그랬다니까요. 2주 만에. 예. 대통령님 유튜브 보면서 힘을 내고. 예. 서울 금천구에도 유권자가 한 20만 명 분 정도 되시는데 그래서 이분들을 다 한 번씩은 만나 뵈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만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래도 앞으로 남은 시간 쪼개고 또 쪼개서 더 말씀 듣고 만나 뵈려고 합니다. 그 동네는 어떻습니까? 저희 당에 계시다가 이제 탈당하셔서 무소속으로 나오시는 후보가 계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 정당과 저희 대통령님의 힘을 더 실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전 구청장이 굉장히 본인은 세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의정부 오영환 후보하고 그런 통화를 했어요. 무소속은 한 자릿수로 떨어진다. 7% 정도로 나올 거다. 일주일 후에 7%가 나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자릿수로 나올지어다. 주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수원시 장안구민 여러분, 민주당 후보 기호 1번 김승원입니다. 그 따뜻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저희 문재인 대통령을 모셔본 경험이 있는 제가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리에서 만날 때 반갑게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서울 금천구 주민 여러분, 하루하루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정도가 달라져서 마음속 뭉클해지기도 하고 선거운동 씩씩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저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구나. 저는 정치를 이제 시작한 초년병입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정치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 주민들로부터 이런 정치를 해달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또 듣고 더 듣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이 변화되는 그런 정치를 꼭 해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존경합니다. 정청래도 1분 멘트. 김어준 좋은 사람이에요. 의원님, 그런 거 얘기해봐야 다 편집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정리. 긴급 지원을 하겠습니다. 서울시민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자영업 소상공인 5조 900억 금융 지원. 우리의 삶은 다시 움직일 겁니다. 서울시. 서울대 총학생회장팀으로 부른 팀입니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자, 두 분이 다 서울대 총학생회 출신 출신이에요. 강병호는 37대 맞죠? 네, 맞습니다. 94년도. 예. 예. 5선 이재호를 은퇴시킨 남자. 야. 김민수 후보는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가장 전설적인, 그리고 스스로를 은퇴시킨 남자. DJ가 발탁, 겨우 31살에 최연소로 국회의원이 된 분입니다. 20년 전. 제가 15대 국회의원이었어요. 15대 국회의원은 정세균, 추미애 이런 분들이에요. 국회에 제가 들어가면 15대 국회의원은 저 하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20년 만에 본인이 데뷔했던 그 지역구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야. 되게 좋죠. 되게 좋죠. 딴 데 가서 국회의원 해볼 생각이 없냐는 얘기를 조금 들었었어요, 제가. 당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안 땡기더라고요. 사실 저는 국회의원을 다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오래 못했어요. 맞아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맞아요. 예.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오래 못했어요. 몇 번의 기회가 있긴 했으나 그때마다 더 큰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혹시 기회가 온다면 내가 멈췄던 곳에서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난 코스였죠. 왜냐하면 현역 의원하고 경선했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하고 평소에 같이 정치하는 분들도 다 떨어지고 민주당 경선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저는 사실은 경선 안 된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로. 근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진짜. 30대 초반에 국회의원 됐다가 이제 50대 중반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제가 28에 처음 나왔거든요. 제가 지금 5학년 6반이거든요. 제가 요새 제가 돌아다니면서 야, 난 정말 고령화 시대 땡큐다 제가 이래요. 진짜로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나를 기억하던 사람들이 아주 건강하세요. 40대, 50대였던 분들이 60대, 70대가 됐는데 새마을 부녀회 회원도 그대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민석이 왔어 이렇게 됐구나. 정말 땡큐다. 야, 우리나라는 정말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 그 사이에 많은 분들도 떠나보내고 그죠? 예. 이혼도 하시고. 그 얘기하시니까 뭐 이제는 조금 뻔뻔해져가지고 이 얘기를 그냥 하는데 작년 연말에 결혼을 했거든요. 제가 요새 어디 가서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저 작년에 장가까지 갔거든요. 저 진짜 돼야 되거든요. 강병원 의원. 예. 5선 이재호 은퇴시켰다. 이 지역 안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지역구 관례 화신 이렇게 여의도에서 불린 분이고 경선에서 임종서를 어떻게 이겨? 안 되지. 제가 당내 경선을 아슬아슬하게 이겼거든요. 경선에서 이겼는데 그 뉴스에 제 이름을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임종서, 경선 탈락, 이변 이거만 나오고 제 이름이 안 나와요. 그
그 다음에 본선을 이제 5선에 이재호 의원하고 붙게 됐는데 선거 직전까지 여론조사가 나오면은 이재호 의원이 32%, 35%, 저는 16%, 17%인 거예요. 맞아요. 이길 수 없다고 그랬어, 다들. 네. 아, 근데 이때도 제 이름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아니, 진짜. 이재호 의원 떨어진 것만 나오고. 이재호 낙선만 나와. 선거 슬로건이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이었거든요. 피켓을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 강병원만 쓰고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다들 식당 개업한 줄 알았거든요. 둘째 아들이랑. 본인 이름을 주로 안 알리는 방법에 선거를 했네요. 임종석을 알리거나 이재호를 알리거나 또는 행운식당을 알리거나. 두 분 다 동네 분위기는 좋잖아요, 지금. 저 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아니, 저는 올 필요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조금 더 좁혀질 것이다. 막판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불러주신 줄 알았어요. 아니, 여유 있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딴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 미래통합당 공천을 보면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재활용 공천이에요. 재활용. 현역 중에 컷오프 시킨 사람들을 전혀 생뚱맞던 곳에 꽂는 거예요. 이 특이한 공천이. 재밌네. 이 저희 동네 특이사항 중에 하나가 이정현 의원이 나왔어요. 종로로 갔다가 글로 네. 근데 이정현 의원께서 순천에서 그 자전거 유세하고 막 그렇게 다녔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딱 하나 걱정되는 거는 길을 모를 것 같더라고요. 영등포 로타리. 유세차가 간혹 딴 동네 갔다 하는 얘기를 제가. 자, 두 분을 모신 이유는 사실은 왜 이번 선거를 꼭 이겨야 하느냐. 두 분 다 이제 학생운동 하셨던 분들이고 학생회장 출신이셨고 연설을 좀 해달라 이거예요. 이번 선거를 왜 이야기하느냐. 한마디로 이번 총선이 100년 만에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해요. 1919년 이후 작년이 딱 100년 아니에요. 이번에 승리를 하면 전체적인 판을 이제는 더 뒤로 돌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평화로운 포용국가로 가는 우리 사회 흐름을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냐 하는 딱 분기점이 이번 선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기면 이제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왜 작년에 일본이 도발했잖아요. 그리고 올해 또 코로나가 있고 그걸 겪어보니까 우리 힘이 만만치가 않은 거야. 스스로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걸 막 스스로 깨닫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이번 선거를 제대로 이기면 지난 100년하고 결별하겠구나. 지난 100년에 낮은 자의식이 있잖아. 맨날 일본을 이길 수 없다느니 후진국이라니 낮은 자존감의 자의식. 그거하고 결별할 때가 왔어요. 기분 좋지 않아, 씨발? 자, 2016년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촛불을 들고 그 겨울을 났잖아요. 우리 주권자의 뜻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극명하게, 제대로 표현된 적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만들어주셨는데 실제 20대 국회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그 시대적 과제를 얼마나 했느냐라고 해보면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국회에 와보니까요. 국회는 철저하게 쪽수 싸움입니다. 쪽수가 없으면 뭘 해볼 수가 없어요. 쪽수가 중요해요. 쪽수. 이 쪽수가 중요해요. 쪽수가. 저 막 속 터져 죽어버려요. 정말 쟤네들이 20대 국회 들어와가지고 보이콧한 게 20번이 넘습니다. 걸핏하면 무슨 뭐 단식하고 장애투쟁하고 심지어는 태극기 부대를 국회 앞마당으로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공수처 설치해야 된다고 70% 80%가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쪽수가 부족하니까. 쪽수. 이 국회는 과반도 돼야 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만으로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얘기할 수 없지만 같이 해가지고 과반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대통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 권력이 제대로 서야 됩니다. 그 쪽수를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요, 30대 때 빨리 달리는 정치를 했어요. 38에 서울시장 후보를 나갔으니까요. 근데 20년을 바닥을 기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는 바로 가는 정치를 하고 싶어요. 지난 20년이 제게 남겨준 것은 원칙, 진보성, 바로 가는 거 정도 이런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남겨준 것 같아서 다시 따박따박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에 가면 우리 당을 지지하는 선배들이 야 우리 보고 자꾸 빨갱이야. 우리 보고 자꾸 빨갱이야. 근데 우리가 저쪽을 규정하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선배들이 걔는 토착 외구요. 이렇게 야 너는 빨갱이잖아. 누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지지층 선배들은 맞아 나 빨갱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선배들 말 걔들은 근데 토착 외구라고 인정을 하뇨. 이렇게. 자, 이번엔 어려운 동네입니다. 용인팀 모시겠습니다. 김민희 의원님은 형편이 좋아요. 나머지 세 분은 형편이 여의치 않은데 소개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민기입니다. 용인 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미 두 차례 압도적으로 당선되셨고 안 나오셔도 되는데 패키지라서 같이 나오신 거예요? 우선 용인갑 오세영 후보인데요. 아주 대대로 용인에서 살았습니다. 인사드리세요. 네, 저하고 20대 국회 같이 생활한 수지 용인 병 정춘숙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내대변인 정춘숙입니다. 네, 일하러 온 정의롭다 이탄희 용인정 후보입니다. 네, 용인정 이탄희 후보입니다. 저도 녹록치 않습니다. 당에서 받은 숫자가 한 자릿수입니까 이제? 그건 아니고요. 예, 초기에는 격차가 상당한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상대 후보는 그쪽 당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신인입니다. 최근에 초박빙. 예. 초박빙. 선거구 획정이 되면서 약간 그 동이 바뀌어가지고요. 그 변수가 생겼어요. 이게 다 표창원 의원 때문이다. 사실은 이제 저희 지역구가 정당 지지율이 똑같이 나와요. 이제 이기면 제가 잘해서 이기는 거고요. 예. 지면 제가 못해서 지는 거죠.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좀 강한 지역이었는데 표창원 의원이 그래서 초반에는 한참 떨어지는 걸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막판에 역전했거든요. 쉬운 동네가 아니에요. 근데 딱 붙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제가 잘해서 이길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 후보 찾아봤더니 저 오른쪽 끝에 계신 분이더라고요. 일베란 그때 사용되는 언어가 등장하더라고 막.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딱 붙었어요. 그건 이제 며칠 전까지고요. 네. 하루하루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 용인 정지역에 아시는 분들한테 5분씩만 전화를 해주시면 압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해 주세요. 5분. 5분씩. 전충수 후보님은 20대 국회 비례 대표셨고 그 동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탄희 후보님은 당 지지율이 똑같이 나온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저희는 당 지지율이 완전히 집니다. 저쪽 당 지지율이 40%가 넘는 이런. 최근에 당에서 받은 숫자도 역시 만만치 않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오차 범위 안에서 박빙,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뭐 이러고 있기 때문에. 예. 갑은 어때요? 뭐 저희야 아시다시피 중도 보수가 아주 강한 지역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주 지지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 지지도에서 진다면 민주당의 후보로의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용인은 그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지역이에요. 김민기 후보님만 2번이나 연속해서 50%가 넘게 어떻게 가능했죠? 여유가 있지 않다니까요. 그 비법을 가르쳐 주셔야지. 네, 저희가요, 네. 거기서
12대째 살고 있습니다. 12대째. 예. 독립운동가도 있고요. 민주화 운동 하신. 저 여유로운 표정. 김민기 하면 저 할아버지 때부터 잘 아는 집안이야 이런. 네, 맞습니다. 이탄희 후보님도 저희는 이제 시작이고요. 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네, 상대방의 실체를 저희가 드러낼 수도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색깔도 지금부터 이제 펼쳐 나갈 거기 때문에요. 지난 16년간 우리 수지의 국회의원은 한선교 의원이었거든요. 아, 예. 잘 아시죠? 네. 지역에 간 게 횟수로 3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만 하면 수지 최초예요. 왜냐하면 그냥 아무것도 하시질 않아가지고 의정 보고서 돌리면 뭐 선거 때 됐어요. 그래서 2년 남았습니다. 그럼 어머 근데 왜 벌써 하세요? 이렇게 하고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이 간판만 바꿔 다른 이 세력에게 수지를 더 맡길 수는 없다. 어제 수지가 굉장히 정체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특별하게 뭘 하지 않아도 계속 되었기 때문에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놀란 거는 119 안전센터를 가봤는데 그 대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20년 전 모습 그대로라고 그래요. 저도 가서 깜짝 놀랐어요. 1970년대 초반에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 그런 119 거기는 안전센터. 그냥 계속 뽑히니까. 저도 거의 이제 오차범위 안에 있어서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지면 안 된다.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거꾸로예요. 용인 정지역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임기를 채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했다 하면 5선이다. 제가 40대 초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의 가장 왕성한 시간. 네, 제가 2035년이 돼도 50대 중반입니다. 네. 5분한테 전화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5분한테 계속 전화하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정춘숙 TV를 좀 구독을 해주세요. 조금만 자랑할게요. 자원활동가들이 있는데요. 본인 발로 와서 그러니까 자원활동가죠. 스스로. 선거법에 걸린다고 자기 집에 가서 먹고 와요. 네, 소원은 오직 한 가지. 정춘숙이 이기는 거. 정춘숙네 특공대라고 또 있어요. 정춘숙의 특공대. 그래서 오직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는 우리 자원활동가들에게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 정말 말씀드리고요. 용인 병에서 정말 역사 이래로 최초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필승! 저는 지역이 가장 넓습니다. 용인 우리 을병 정이 합쳐도 저희 20%밖에 안 되고 저희는 80% 땅덩어리가 넓은 지역에서 하루에 300km 이상 뛰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5가니까 공약도 사실 5대 공약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5명 처인구에 아시는 분들 있으면 전화 꼭 부탁해서 감이 살아야 어른 기본이 된 거고 이제 병 정이 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민기 후보님께서 용인 전체를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고 싶잖아요. 오늘 좀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초짜야. 초짜야? 5명한테 전화를 해달라. 네.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핸드폰을 꺼내 보십시오. 일단 전화를 해요. 네. 그 사람한테 딱 3명만 더 해달라고 하면 그것이 핵분열이 일어납니다. 우선 김민기를 붙여주신 다음에 답의 오세영을 붙여주시면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탄희 후보를 붙여주시면 또 1 플러스 1. 그 다음에 우리 정춘숙. 그게 무슨 논리죠, 그게? 네? 아유, 제가 이 세트가 되겠다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분의 후보 표를 다 날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용인이 갑을병정 나뉘어 있지만 용인에 사는 사람 갑을병정 나누지 말고. 그렇죠. 그러면 해서 어느 지역이냐? 그러면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네가 알고 있는 용인의 다른 사람들한테 민주당 후보를 찍어라 라고 하시면 된다. 그 말씀을 우리 김민기 의원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김민기 의원님?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거기다 그러면 그 지역에 아는 사람 3명만 정확히 하지. 많은 사람보다도 정확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딱 있으면요. 거기서 핵분열
선율이 가능한데 아무쪼록 갑에서 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용인 저희 병이 물론 1번으로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요. 네, 우리 용인 이 4개 선거구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정말 힘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일단 나부터 살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에 당선되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대한민국의 메인스트림을 바꾸고 싶다. 정말로 처음으로 메인스트림을 바꾸고 싶다. 근데 그때 말씀하셨던 그 메인스트림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번 총선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 정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 지도부에서도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승리에 일조하고 싶어서 그 책임감으로 정치에 참여를 했고요. 반드시 승리해서 정말로 참여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용인 갑을병정 사실 헷갈리시는데요. 그 4가지 구분 잠시 잊으시고 우리 용인이라는 지역에도 원팀으로 갑을병정 다 민주당 한번 당선시켜 주십시오. 용인의 메인스트림 바꾸겠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5명 용인 정해도 어차피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용인 5명으로 바꾸겠습니다. 용인 5명. 우리 갑을병정 모든 후보 당선되면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다시 5분 드리는 후보입니다. 아무도 견제하지 않는 후보입니다. 아무도 욕하지 않아. 왜? 어차피 안 되니까. 김한규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한규 인사드립니다. 자, 지난번 나오셨을 때 미국 변호사도 때려치고 김현장 변호사도 때려치고 보수 영입 제한도 2번을 때려치고 그리고 타워 팰리스에 파란 옷을 입고 들어가 선거운동을 최초의 남자입니다. 네, 제가 그 방송 이후에 타워 팰리스를 계속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인물도 좋고, 뭐 학벌도 좋고, 토론회도 잘하고, 당만 아니면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강남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정치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이번에? 네. 원래는 없었는데 사실 지난번 방송에 나올 때는 갑자기 연락 왔어요. 강동 갑을인데 병이 없어갖고 병을 찾다가 옆에 있는 강남병 해갖고 이렇게 제가 나왔거든요. 그래갖고 우리 김어준 총수를 보는구나. 즐겁겠다라고 이렇게 막 나왔는데 방송이 딱 되고 나서 그 다음날 확 분위기가 동네에서 바뀌었어요. 그래요? 정말로. 제가 그때 그 유튜브 구독자가 2,500명이었는데 방송 끝나면 한 4,000명 될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19,000명이 됐어요. 정말로 방송 끝나고 나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포기하는 선거. 그렇지.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그거예요. 포기 안 하면 된다고 그런 지역을. 어차피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렇죠. 근데 보더니 상대방이 좋아할 것 같은 중도가 잘하면 기회가 있지 않겠냐. 네, 말이 그 말이에요. 이번에 찬스야. 그래서 변화가 좀 느껴집니까? 정말로 많이 느껴지고 오늘 아침에도 정말 지지자들이 제가 유세하는 일정을 따라다니는 분들이 생겼어요. 오, 팬클럽. 오. 그리고 와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간절히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됐고, 지난 방송 출연한 이후에 제 마음가짐도 달라졌고, 지역 유권자분들의 지지자분들의 마음도 확 달라졌어요. 이거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오면서 나 이러다 사고 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거는 후보자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후보자도 달라져요. 네. 이제는 제 편이 확실히 생겼어요. 네. 그래서 차 타고 가다가 벤츠 S클래스 창문이 쫙 내려. 그러면서 또 욕하겠구나. 빨갱이다. 뭐 이런 욕하겠구나 싶었는데 다스베이다를 봤어요. 벤츠 S클래스가 2대나 그러더라고요.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편들이 있어 거기. 그러니까 있어. 동네에선 창문이 열리면 다 외제차예요. 기본적으로. 정말 이 다스베이다를 보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리고 이 30, 40대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이제 응원을 해주세요. 제가 어린 2딸을 데리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대치동에 살고 있다. 40년이 된 재건축 아파트에서 오직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들이 나도 희생하는데 라는 게 이제 맘카페 같은 데서 되게 공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본인들만 좋아하고 남편은 설득을 안 하세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남편을 설득해 주십시오. 네. 오늘의 메시지는 남편을 설득해달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나 사고 친다. 네, 한 가지 더. 시부모님도 설득해 주시면 됩니다. 고민정 후보 아까 방송에서 큰 차이로 이기는 게 목표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100표 차로 이기고 싶어요. 많이 바라지도 않아. 네, 이탄희 후보, 뭐 저랑 사법연수원 동기로 아주 친한 이수진 후보, 강선우 후보, 오용환 후보 당선자 특집에 저도 끝자리 한번 앉고 싶습니다. 나가나요? 나가세요 이제. 네, 반갑습니다. 재밌다. 원래 아무도 기대 안 하는 곳에서 이변이 나는 겁니다. 안 되겠지 하는 곳에서 거기서 결집하면 이변이 나는 거예요. 꼭 됐으면 좋겠네. 지난번 출연한 이후에 구독자가 무려 5,6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딸랑딸랑. 다스베이다 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종민 TV 구독자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스베이다 시청자 여러분, 방송이 나간 이후로 구독자 10,000명 달성이었는데 현재 1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스베이다에 출연한 이후에 제 유튜브 구독자 수가 200명에서 무려 9,000여 명 이상으로 부쩍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스베이다에 출연한 이후로 유튜브 구독자 수가 대폭 늘었어요, 사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다스베이다 출연 이후에 제 유튜브 구독자 수가 9,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기쁜 일입니다. 어제 다스베이다 방송 후에 구독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 1만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다스베이다 출연 이후 이정근 TV 구독자가 3,000명이나 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나 다스베이다 출연하고 나서 구독자가 2,120명이었다가 9,290명이 됐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스베이다에 지난주에 출연하고 나서 저희 최지은 TV 구독자가 5,000명에서 2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말 다스베이다에 감사드립니다. 다스베이다 출연 이후에 늘어나는 구독자 수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다스베이다 최고입니다. 지난 다스베이다 출연 이후에 제 유튜브 구독자 수가 600명에서 무려 13,000명으로 엄청나게 늘어버렸습니다. 황운하 TV 좀 구독해 주세요 이렇게 한 이후에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서 한 5,000명 늘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비호 TV 구독자 수가 좀 저조한데 여러분 좀 구독자 수 늘릴 수 있도록 좀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500명이었던 구독자가 무려 18,000명이 됐습니다. 한 번만 더 출연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다스베이다 출연 이후 많은 분들께서 저 이수진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2만 명의 구독자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아주 시끄럽네요. 자, 다음은 형편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분당팀!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하늘 아래 분당이라고 그래가지고 24년인가 연속 보수부가 당선되다가 분당 대첩이라며 두 분이 지난 총선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당가 국회의원 김병관입니다. 두 분 모두 쉽지 않다. 이기면 대첩이다. 이렇게 전망들을 했었는데 두 분 모두 당선이 됐어요. 지금 좀 어렵죠? 그래도 이깁니다. 제가 4년 전에 20대 총선 출마했을 때 여론조사할 때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겼어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제가 조금 이기는 걸로 나오긴 하는데 살짝, 예, 아마 압승할 거라고 예상하고 압승할 거라.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 나왔을 때 오차 범인의 박빙 우세였거든요. 우리는 선거 시작할 때부터 선거 끝날 때까지 계속 오차 범인의 박빙 우세로 결과가 나올 거다. 제가 예측을 했거든요. 끝날 때까지? 네, 끝날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자, 주민들한테 호소를 하고 가주세요. 벌써 가요? 예. 정말 우리 분당이 어려운 동네고요. 제가 민주당을 지켜온 지가 한 13, 14년, 횟수로는 더 되고요. 출마는 4번째. 20대 때 제가 드디어 탈환을 했고요. 21대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분당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 1위 아닙니까? 제가 1위고요. 우리 형님이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네. 아, 그래요? 저희는 분당입니다. 네. 제가 이제 분당에 온 지가 2001년, 2년쯤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후단협이라고 들어봤죠. 움직이고 이럴 때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자. 그래서 개혁당. 예, 유시민 이사장이. 장관이 주도해서 만든 인터넷 정당이죠. 그걸 이제 제가 가입을 하게 됐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자. 처음에 제가 지휘위원장 활동하고 그럴 때는 명함을 주면 바로 찢어버리고 일부러 제가 보는 앞에서 던져버리고 그런 것을 감내하면서 이재명 시장도 당선되고 저도 이제 20대 국회의원 되고 가면서 분당이 정말로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 우리 박빙 승부입니다. 지인 찾기해서 조금만 더 모아주시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서 정말 일 잘하는 국회의원 모습 보여드리고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대 총선에서 저희가 막차 타고 들어간 거예요. 민주당이 어쨌든 일당이 됐잖아요. 일당이 되는 데 있어서 저나 김병욱 의원님이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지역구가 생긴 다음에 민주당 후보 중에서 제가 처음 당선됐거든요. 제가 안 됐었으면 우리가 일당이 안 됐던 거예요. 그거 맞는 거예요. 네. 이번 선거에서도 아마 저희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저나 김병욱 의원님이 아마 149번째, 150번째 비례는 누구 찍는지 잘 아시죠? 네. 항상 저는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과반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막차를 탄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한 분 한 분이 친구들한테 전화 한 번씩만 해주세요. 네. 지난번에는 우리 때문에 일당이 된 거고 이번에는 우리 때문에 과반이 되는 거죠. 과반이 돼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과반을 놓칠 거야? 이런 그렇죠. 네. 협박이네요 지금. 네. 미래통합당에서 못 살겠다고 갈아보자 이걸 하잖아요. 분당에서 사실 못 살겠다고 하신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저희도 좀 살고 우리 분당 시민들도 살 수 있는 방법들 좀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분당이 살아있음을 우리 분당 주민들이 저는 100% 보여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원래 다른 팀들은 다 지역이라든가 절박한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분들은 아무렇게나 묶인 거예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죠. 우상호 후보님은 지역구에 안 계시고 지원유세에 다니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우리 당 후보들 중에서 센 분이 무소속으로 나온 지역에 좀 지원을 가서 예, 거기가 좀 어렵잖아요. 장경태 후보한테 갔다가 금천의 최기상 후보한테 갔다가 고향의 홍정민, 한준호 후보 이렇게 돌아서 지난 총선 때 오세훈 후보가 한 20% 차이 난다고 종로에서 다른 지역 돌다가 똑 떨어졌거든요. 내가 또 방심했어. 내 대표까지 한 사람이 어려운 지역, 또 우리 영입한 지역 이런데 안 돌 수가 없어서 그렇게 돌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안 되나? 참. 리턴 매치를 몇 번째 하는 거예요, 지금? 6번째입니다. 세계 신기록인데요. 세계 신기록. 네. 지난번에 저하고 공통 공약이 진 사람이 방 뺀다. 이 공통 공약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낙선하고 나서 플랜카드를 붙였어요. 20여 년간 도와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좀 뭉클했어요. 뭉클했는데 또 나오셨네? 본인이 진 적도 있잖아요, 근데. 네, 2번 졌죠. 네. 3번 이겼습니다. 네. 이번에는 큰 차이 나더라고요, 좀. 네. 저 얼굴을 보세요. 여유만만. 그러다가 오세훈 후보가 똑 떨어졌지. 자, 진성준 후보님 처음부터 지역구였을 것 같은 느낌 아닙니까? 19대 때 비례로 들어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비례대표로 들어오셨고, 제가 진성준 후보님을 기억하는 것은 안철수 시절이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허구한 날 문재인 대표를 씹었어요. 네. 네, 그랬죠. 하고 한 날 문재인 대표 물러나라. 그런데 이유가 없어요. 무슨 당무를 잘못했다느니 무슨 정치를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문재인은 안 되니까 물러나라 이런 거였어요. 네. 그거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 아니냐. 그때 문재인 대표 측에 서서 열심히 변호했던 거의 유일한 분 우상호 의원은 그때 입을 닫고 있었어요. 화제를 돌려야지. 이 진성준 후보가 지난번에 강서 가불병 지역 낙선했거든요. 사실은 그때 진성준 후보가 선택권이 있었어요. 더 좋은 지역을. 네, 그때 그랬거든. 야, 양보하지 말고. 근데 본인이 김성태 잡으러 간다고. 그 내가 진성준 떨어졌을 때, 야, 저런 후배가 있구나.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좀 이기는 거로 나와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고마운지 몰라요.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언론에서는 저희 지역을 무슨 격전지, 승부처 뭐 이렇게 불러면서 걸핏하면 인터뷰를 하러 막 와요. 걸핏하면. 그런데 한 달 전에 중앙일보 여론조사가 49대 26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제 상대 후보인 김태우 후보가 전략공천으로 온 지 딱 2주 만에 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붙었습니까? 그래 모르죠. 여론조사가 안 나오니까요. 당에서 주는 거 있잖아요, 당에서 주는 거. 당 조사로 보면. 당 조사로 보면 그 추세가 유지되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61년 만에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우리 지역에 당선됐어요. 저쪽에서 자존심을 회복하겠다 그러면서 다 덤비고 있어요. 영입은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에 되셨어요. 영입은. 운도 어찌나 없으셨는지 야권 단일 후보가 되셨는데 투표용지 이미 인쇄돼서 표차는 4,000대인데 무효표가 6,000이 넘어가지고 또 낙선하셨어. 그러다가 20대 때 여유 있게 당선되셨잖아요. 19대 때 하마터면 당선될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네. 그러다가 지난 20대 때 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파주시를 해서 당선되시고 최근에 제가 여론조사 봤는데 여유가 있으시던데.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사이. 왔다 갔다 합니까? 네. 앞서가기는 앞서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접경 지역에서는 유일한 진보계열 이제 의원인 여기를 놓치면은 우리 대통령이 하고 싶어하는 평화경제 이거에 대한 교두보가 무너지고 북으로 가는 길에서 징검다리가 끊깁니다. 왜 꼭 민주당이 이겨야 됩니까? 이 경제 위기가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 대통령이 힘이 빠지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심재철 원내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수당 되면 바로 탄핵 추진한다. 대통령은 열심히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달려가는데 다수당이 된 야당이 탄핵안을 낸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지금 발표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제 대책이 선거가 끝나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될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고, 힘을 실어주려면 집권당이 승리해서 대통령이 신나게 이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이거 승리해야 돼요. 네. 이 팀 협박팀이네. 이번에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많이 총선 때 도전했는데,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마침 야당의 원내대표가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이 양반 특검인지 뭔지 하겠다고 막 바꾸면서 막 자꾸 배를 까고 막 그랬잖아요.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모두가 다 국회에서 발목 잡는 것 때문에 도대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대로 국회를 둬서는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절박감 또는 소명감 같은 것들이 저마다에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당내 경선을 돌파해서 기어이 국회에 진출해가지고 대통령의 어떤 국정개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하는 막 소명의식이 불타올라가지고 막 저마다 출마를 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다 된 건 아닙니다만, 저는 진짜로 이기고 싶습니다. 아주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갖고 하고 싶어요. 이번에 반드시 압도적인 의석, 국회 선진화법의 저 필리버스터 조항을 뛰어넘는 18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가지고 180석 가야 된다. 180석. 그리고 헌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면 200석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앞에 고민정 후보나 김한기 후보나 이렇게 재밌게 막 하는데 역시 우리가 너무 무거워 분위기가, 그죠? 네, 그래서 제 명함 소개 하나 할게요. 유라시아 국제철도역 유치 및 고속철도 연결, 이겁니다. 그래서 뒤에는 이렇게 차표예요. 그래서 파주, 평양, 모스크바, 파리. 그래서 이 가격이 얼마냐면 42만 7천 원짜리. 저희 저기 4.27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남북미 정상회동이 열린 판문점을 지역구로 갖고 있어요. 문재인 이 정부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평화하고 통일에 대한 진전인데, 이게 끊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무거워지네. 아니, 그 얘기가 재밌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실수했구나 그런 생각이. 이 박정 의원은요, 박정 어학원을 설립한. 예. 본인은 어학을 못해요. 이런 얘기가 재밌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오늘 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지금 판세를 보면 수도권의 이제 주로 도시 지역은 4% 정도 상승했어요. 50대가 상당히 삐딱했었거든요. 50대가 지금 넘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문제가 뭐냐면 비례대표 정당 문제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이 2위로 내려앉고 미래한국당이 1위로 올라갔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국적 정당 투표에서 지금 현재 2위다. 우리 당이 공식적으로 조인한 당이 성이 같아야 같은 집안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우리 당의 비례대표 공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더 안타까워요. 엄선해서 선발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은 지금 4명 되냐, 잘못하면 김홍걸 후보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나중에 평가가 얼마나 엄정하게 내려질 건가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안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그거 대단히 중요한 그 말씀 드리려고 왔어요. 여러분, 김성준 앵커 아시죠? SBS 앵커. 진성준이라고 어찌 트위터에서 뭐라고 하는지 말이죠. 성이 대단히 중요한 거다. 그걸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뜨는 진또배기의 그 진이에요? 진또배기가 누구였더라? 넘어가는 걸로. 확실히 정권 심판론은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지역의 상대 후보가 처음에 막 청와대 저격수, 막 조국과 맞서 싸운 사람, 막 뭐 문재인 심판 막 이걸 들고 나왔다가
요즘 싹 다 바꿨어요. 마곡 개발 이익 환수. 환수 전문가 막 그렇게 압도적인 힘을 가져야만 현재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개혁 작업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자신 있게 그쪽으로 밀고 갔으면 좋겠어요. 강한 정부 만들어 달라. 강한 여당 만들어 달라. 우상훈이 마무리하고 가주세요, 오늘 그러면. 재미없었나 보구나.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가 매우 중요해요. 이거는 그냥 관전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죠. 우리 한 명 한 명이 당선되고 낙선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문제일 수 있어요. 전체의 성과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고 지혜를 모아가는 노력, 최선을 다해서 주변에게 풀어지지 말고 좀 더 힘을 모으자. 문재인에게 도움이 되려면 집중해야 된다.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네, 자, 여기까지 아유, 힘들다. 자, 오늘 마지막은 김지영 감독입니다. 네, 그날바다 김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김지영 감독이 그날바다의 스피노프를 2년에 걸친 추적 끝에 다큐로 만들어서 올해 핫덕이라고 이 다큐계의 아카데미라고 불리는 곳에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김 감독은 옷을 샀습니다. 함께했던 최 PD 10년 만에 옷을 샀습니다. 완전히 빼 입었어요. 코로나가 왔어. 영화제가 취소됐어. 극장에 걸기도 힘들고 이거. 왜냐면 45분짜리인가? 아, 48분짜리입니다. 근데 이제 극장에 어차피 아무도 안 가지고 코로나 덕분에 극장에 걸게 됐어요. 코로나 덕분에 다큐계의 아카데미라고 하는 영화제는 못 가게 됐고 대신에 극장에 걸게 됐습니다. 언제 개봉하죠? 개봉은 4월 15일 날 선거 날입니다. 압승을 하고 나면 손님이 돌지 않을까. 그렇게 그 큰 극장에 한 10명 이상만 들어와도 박스 오피스를 1위 한다고 합니다. 세월호 다큐멘터리가 박스 오피스 1위를 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다 스피노프 이 유령선의 8분을 공개하기로 영화가 40분대인데 그중에 8분을 과감하게 결정했습니다. 그냥 편집한 게 아니라 쭉 8분을? 네. 어차피 10명인데 뭐 가제로 메이드 인 차이나였는데 최종적으로는 유령선으로 정했습니다. 앞에 보시면 그 뒤가 보고 싶어. 그래야 할 텐데. 이건 말씀드리고 싶은데 세계적인 국제 영화제 그 관계자분이 저희 영화를 보시고 이런 평을 해주셨습니다. 패시네이팅 앤 스케어리. 매혹적이고 무섭다. 그렇게 답을 했더라고 그 프로그래머가. 그래서 가기를 했었는데 옷 다 샀는데. 좋은 옷이었습니다. 좋은 옷. 저는 세계적인 감독이 되는 걸 꿈꿨는데 코로나로 다 날아갔습니다. 관객과의 대화 때 그 옷을 입고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주년이에요 벌써. 6년째가 됐는데 저희는 잊지 않았어요. 네. 끈질기잖아. 이 압도적 다수당이 된 후에 이 끝을 볼 겁니다 저희가.
根据国际规定，所有船只必须安装 GPS 收信器。这个收信器在人工卫星得到信号后，生成位置信息。安装了收信器，就好比在犯罪分子身上安装了电子铰链。政府掌握了船只们的位置后，可进行监视。但是有些人想躲避这种政府的监视，非法船只和渔船们，这些就是我的顾客。这个是接收 GPS 位置情报的船只专用通信装置，简单来说就是船只专用手机。位置信息以短信的形式自动向其他船只发出，所以缩写叫 AIS 装备。AIS 装备只能在船只上使用，位置肯定要在大海之中。如果现在这个位置自动发出信息的话，会被发现这台 AIS 装备没有安装在船只上。不过我已经做过手脚，让它无法发出信息。就像刚买的新手机一样，需要输入号码。AIS 装备里也需要输入船只的通信号码。选哪个国家呢？暂时考虑了一下，我选择了瑞典的船只号码。准备好了，现在这台 AIS 装备就像安装在了瑞典的船只一样。只有通信号码的幽灵船就是这样诞生的。这个是根据实际船只上的 AIS 装备收信所得到的 AIS 数据，就像手机里有通话记录，船只们的联系也都有留下记录。通信记录的修改工作是最为复杂的，修改一个船需要与这个船通信的其他船只全部需要修改。有个头痛的问题，从下午开始 GPS 收信器无法生成新的位置情报。如果想按时完成工作，需要应急措施。终于解决了问题。现在只要有了那个最后的位置信息的输入， AIS 装备就可以正常运行了。游客船只发生事故后，有新客户来找我。他们带来了韩国的游客船只 Saver 相关的 AIS 数据。他们要求的事项很多，要求修改非常多的船只。我跟他们说需要很长时间。他们很着急，需要以最快的速度把包括通信记录修改后的数据发给他们。
他们确认了最终修改过的通信记录后，马上消失了。我犯了个错，该删掉的数据没能完全删掉，复制后给了他们。如果他们发现这个问题，删掉数据就是万幸。如果搜查机关先发现这个数据的话，连我也危险。不行，我觉得我要快离开这里了。세월호는 압도적인 다수당이 되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